네, 안녕하세요. 육아하며 주식하는 손파파입니다. 전쟁 이슈가 한창인데 오늘 별 반응 없었죠? 일단 러시아 기사부터 읽어드리면 트럼프 욕설 압박에 최후 통첩 말고 협상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얼마나 오죽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자꾸 뻥카 치지 말고 트위터질 하지 말고 왜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방식으로 대응을 해. 네, 이러한 지도자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안을 내놓던지.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뭐 미친놈아?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아무튼 그 번역으로는 미친놈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뭐 호르무즈 해협 열어라 뭐 진짜 얼마나 격 떨어져요. 무슨 중고등학생 남자애들만 욕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70 몇 살 먹은 노인네가 할 말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장도 그거에 적응을 좀 한 것 같아요. 아유, 저 놓친데 또 저러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삼성전자 한 5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어떤 할머니가 막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손녀가 와가지고 이거 먹고 좀 그만하세요. 또 그 소리 하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도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이제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는 방식이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야 뭐 적당히 해라,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닐까. 뭐 러시아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로 모양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모양이 빠진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에 되게 휘둘린다기보다 빨리 가서 협상을 생각해, 정신 차려 임마, 이런 정도의 말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코스닥이랑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리면 그게 여실하게 드러난 게, 그러니까 니 그렇게 욕해봤자 시장에 별 영향 못 줘, 저는 이런 판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고점 라인을 형성한 거를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물론 뭐 이 큰 음봉 4월 2일날에 지난주 금요일날 맞았던 음봉을 조금 극복해 내려는 듯한 모습, 하지만 윗꼬리가 달렸고 이 고점 라인을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저점 라인은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왔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 5천 라인은 좀 안 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훨씬 안도감을 가지고, 안도감이 있으면 또 좋은 섹터를 찾고, 그래서 오늘 2차전지랑 ESS랑 뭐 이런 몇 군데가 올랐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이 올랐으니까 빠지든 오르든 장기적으로 올라갈 주식, 대표적으로 저희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되겠죠. 그런 거는 뭐 이제 8만원에서 5만원대 횡보했지만 결국에 승을 줬잖아요. 굉장한 수익률 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거는 분명히 빠져도 개인들이 이제 받으면서 빠지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뭐 평생 들고 갈 주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물론 이후에 추세 하락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저력을 보여줬고,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라는 거대 신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TSMC 막 잡아먹을 기세로 지금 어쨌든 열심히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점유율은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거의 뭐 흑자도 지금 낼까 말까 간신히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신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고, 메모리에서 잘했고, HBM4도 먼저 엔비디아에 최초 공급하고 이랬으니까 시장에서는 그 저력을 믿어주고 있죠. 빠져도 가져갈 주식만 남기고 정리해라 뭐 이런 조언도 어디서 듣고 이랬었는데, 뭐 저는 상승 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욕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공격을 너무 못하겠는 거 아닐까요? 진짜로 미사일 쏘고 진짜로 그 석기 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초토화 공격, 그건 진짜 자신 없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렇게 했다가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으로 남을 줄 알고, 지지율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장기적으로는 그냥 뭐 이란에 누가 와가지고 총살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물론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죽진 않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엔 트럼프도 완전 똥줄 탄다. 진짜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협상가로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을 살려내면서 어떤 뭐 마음에 썩 들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에 베팅을 하는 편이고, 저는 주식을 뭐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다. 나스닥으로 조금 뭐 비중을 옮기고, 왜냐면은 나스닥이 오래 쉬었고 코스피 올랐으니까 요런 조정장에 이제 뭐 리밸런싱이 좀 들어가야 되죠. 국장이 많이 비중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정상이라기보다 뭐 네가 정상이야 임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장이랑 미장이랑 골고루 투자를 하셨다면은, 국장이 원래 본인이 세팅한 그 비중보다는 더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국장이.
그러니까 그 비중보다 이제 덜어내면서 뭐 미국 주식을 올리시던지 명품 주식 같은 것도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라서 ETF 좀 담았고 그런 정도의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스페이스X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짧게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 자꾸 짧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엄청 뭐 심도 있게 사실 공부한다고 해서 투자가 뭐 잘 되던가요? 투자자는 투자자로서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IPO 관련된 건데요. 요새 스페이스X 관련된 저희 주식이 빠져가지고 좀 관심을 또 다시 한번 가지면서 제가 내용 좀 정리해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상장 IPO 개요 말씀드려보면 6월 나스닥에 하는 걸로 정해졌고요. 750억 달러, 그러니까 113조 원 정도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시총은 2천조. 미쳤다. 2천조가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2천조짜리 물건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뭐 물건이라고 좀 증권이지만.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가 294억 달러를 했었는데, 예, 그거의 2배를 넘어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딜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유통 물량 구조와 품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지분의 5% 미만만 상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면 경영권 방어 목적 당연히 있겠고요. 기존 투자자들의 강력한 장기 보유 성향. 그러니까 세상을 바꿨잖아요. 테슬라가.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도 그러면 얼마나 세상을 또 바꿀까. 그리고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고 현금 흐름 굉장히 빵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꿈의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 갖고 갈 거야.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은 것 같고 시장의 여파는 상장 초기 매수세가 집중되나 물량은 부족한 품귀 현상 그럼 주가는 오르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고 변동성은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5%면은 2천조에 5%면은 100조잖아요. 뭐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서는 이제 뭐 적다고 볼 수 있죠. 아주 그렇게 급등락할까? 뭐 어쨌든 그렇게 급등락하면 또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높은 변동성은 또 고수익의 어떤 그 원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좀 적다는 거. 나스닥 지수 견인인데 지수에 조기 편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바로 나스닥 100에 올려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거를 이제 최소화하려는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QQQ 같은 거 보면 나스닥에 지수를 추종해야 되는데 스페이스X 들어오면은 요 QQQ에서 반드시 나스닥 100을 사야 되잖아요.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소개해 드리고 이랬는데 그런 ETF에서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거 관련된 사람들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뭐 못 사면 선물로 사든 선물로 살 수 있나? 이런 ETF는 선물로 못 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유입이 무조건 된다. 그리고 지수 상승의 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 2천조 원대 거대 시총 편입으로 나스닥 지수 자체가 우상향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수가 오히려 빠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데서 팔고 그 돈이 스페이스X로 들어가면 지수가 오히려 빠지겠죠. 뭐 그런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빠지고 스페이스X만 오른다고 해서 나스닥 오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지는 이거는 지켜봐야 한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스닥이 그래도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승하면서 그 관련된 로켓랩, 뭐 AST 모바일 뭐 이런 주식들 몇 개 있잖아요. 해외에도 그런 주식들도 같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물론 수급적인 걸로 꼬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로 보이고요. 빅테크 수급 쏠림 요거 말씀드렸죠. 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투자 자금이 기존의 대장주 애플, MS 등에서 스페이스X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독보적 희소성. 그래서 우주 항공 섹터의 유일한 메가캡이고 유일하게 로켓 재발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독보적인 거. 성장주 프리미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섹터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이렇게 성공해서 우주 산업이 활성화되면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뛰어드는 기업도 많아지고 기술 개발도 더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 경제 관련 기업 전반의 가치가 재산정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미래에셋그룹이 이게 굉장히 계속 그래서 화제죠. 또 뭐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1조 원 투자했다. 스페이스X에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들었거든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뭐 띄워드릴게요. 확보 규모는 7.5조 정도를 이제 물량을 신청을 했는데 최소한 1.5조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차별화는 옛날에 그 레딧 같은 거 할 때 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미래에셋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단순히 청약 대행이 아니고 기관 물량을 선 확보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의 확실하게 상장 주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현실적 한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원화가 1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쉽진 않죠. 그래서 요거를 뭐 초고액 자산 진짜 초고액이다. 이게 스페이스X에 15억 원을 현금으로 넣어가지고 청약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러면 금융자산이랑 아파트랑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제 생각에 최소한 100억 이상 있어야 현금이 15억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랑 전문 투자자 위주로 이제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5억 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주가 좀 빠진 거 아닐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요새 우주항공주가 이상하게 좀 약하거든요. 이제 보통 IPO가, 근데 세론이 벌써 나오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이 IPO인데 6월에 IPO 되면은 그때 세론 나올 거니까 그 뒤에 2개월 전부터 지금 4월인데 지금 먼저 빠진다.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투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그 정도로 그렇게 세론이 먼저 나왔나? 뭐 국장이 역시 킹마냥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스피어, 막 HVM, 세트레가에 이런 거 투자하셨던 분들이 스페이스X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스페이스X에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대체로 투자했을 거란 말이죠. 국내 우주항공주의 그런 비중을 줄이면서 6월에, 왜냐면 그 사람들 또 돈이 많으면은 확 갖다 팔면 주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리미리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스페이스X에 청약하려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뭐 15억 투자해가지고 솔직히 뭐 얼마 받아요? 그걸 막 해가지고 뭐 많이 받아요. 5천만 원 받지 않을까? 뭐 보통 그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20배 막 10배 이렇게 넣어가지고 10분의 1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뭐 혼자 뇌피셜 한번 해보는데, 또 어쨌든 IPO까지는 그래도 들고 가볼만 하지 않을까. 장이 나쁘지 않다는 전제하에, 뭐 장이 아주 나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저는 국내 시장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잖아요. 그래서 실행 단계에 핵심 리스크 이렇게 돼 있는데 6월부터 상장까지 2개월 내에 모든 실무 정차 완료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빠그라질 수 있다. IPO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 환율 리스크 1.5조 원, 이거 야 어떻게 하냐 이거. 1.5조 원, 이게 7.5조 원까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화 송금하고 뭐 이런 문제에서 환차 손익 부담 주체 요거 어떻게 할 건지, 미래에셋에서 뭐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잘 할지. 그리고 머스크 리스크도 있죠. 머스크가 이게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 같이 하고 있고, 그 두 개가 워낙 덩치가 큰 기업이고 정치적인 행보도 보였다가 막 SNS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요거는 투자에 관한 리스크인데 주제랑 약간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언급을 해봤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규제 및 법률 검토, 그래서 어쨌든 스페이스X IPO가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전례 없는 사례라 그래요. 그래서 해외 공모주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뭘 지킨다 뭐 이러는데, 이딴 거 코싸게 사나 해라. 야, 스페이스X 투자해가지고 손실보면 그 정도 리스크 감수해야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식 사왔으면은 솔직히 애국자 아닙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좋은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도 뭐 그런 거 관련된 뭐 사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막 리딩방, 이상 불법 리딩방 카톡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아마 관련된 거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종합평가 및 투자 전략, 그래서 글로벌 메가딜이고 상장 후 나스닥 지수. 그래서 제 생각에 나스닥이 약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로 해가지고 못 먹었어. 그러면 또 스페이스X 관련 주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스페이스X가 뜨면 우주항공 뜨면서 그 주변에 또 지수, 이게 그 주변에 우주항공 섹터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또 돌고, 그러면 시장을 안 빠져나가요. 돈이 뭐 순환매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 강력한 지지대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걸러서 들으시고, 일반 투자자로서는 우주항공 테마 ETF 같은 걸 사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이거 뭐 쥐똥만한 거라서, 스페이스X 투자하고 싶으시면 로켓랩이나 이런 거 좀 눌린 거 미리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스페이스X 상장의 그 뉴스 플로우를 타시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요새 로켓랩 많이 빠졌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열어보시고, 제가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로 재발사가 가능해질 기업이 어디겠느냐 라고 했을 때 로켓랩이 언급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소형 로켓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뭐 조금 시장이 다르대요, 스페이스X랑.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공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X가 잡아먹는 기업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X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성토하시고 트럼프가 빨리 미치광이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소음파파 채널 구독하시고 저의 이야기를 듣다 보시면 큰 손해는 보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수익 본다는 말씀을, 원래 수익 보장 이런 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금지입니다. 수익 보장 어디서 이런 얘기 하시면 불법이구나,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뭐 나쁜 건 신고하셔야죠. 아무튼 저는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도 원금 보장인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튼 인사이트 저랑 같이 키우시면서 성공 투자로 가시는 길 저와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